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손이 저려서 잠 못 드는 증상, 그리고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 손이 저릿저릿 찌릿찌릿한 증상,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손목 터널 증후군이 너무 심해서 손이 저려서 잠을 못 주무신 분이 와서 그분을 진찰해드리고 수술도 해드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신경이 쭉 이렇게 따라와서 손목을 지나갈 때 이 손목에 터널이 있는데요. 이 터널에서 신경이 눌려서 그 신경이 눌린 것 때문에 손이 저린 겁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어떤 의사 선생님은 손목이 아프다고 하는데 손목이 아프지 않고요. 이렇게 손이 주로 저립니다. 물론 손이 저리다 보면 저린 증상이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저린 거지 손목이 통증이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다만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손목 관절염을 동반하면 당연히 손이 아프겠죠. 순수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이 저린 증상, 손이 무딘 증상, 손이 힘이 빠지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 노란색 신경이 이렇게 쭉 지나가서 네 번째 손가락까지 가고요. 보라색 신경이 이렇게 여기 두 개 손가락을 가는데 이 손목에서 주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손 저려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지금 그림에서 표시해 놓은 그 부위가 딱 저립니다. 정확히는 이 네 번째 손가락 안쪽까지 저리고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보통 환자들은 그냥 다섯 손가락 다 저리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꼬치꼬치 캐묻고 만져보고 해야 네 번째까지 저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까지 저린지 바깥쪽도 저린지 그 문제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문제인데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프냐 그런 말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4개 손가락이 저려야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딱 알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로 엄지만 저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2개만 저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2개만 저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감각도 별로 안 떨어지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물컵을 짚거나 숟가락 들 때 툭툭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도 별로 없는데 여기 엄지손가락에 불룩 나와 있는 이 근육만 말라서 쑥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오지 않고 선생님 저는 팔이 너무 저려요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병원에서 팔 저리다고 그래서 목을 검사를 하고 MRI를 찍고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목을 수술하려고 했던 분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 목 디스크 심한 걸로 해서 이렇게 3군데 막 나사 받고 이렇게 고정술하고 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팔이 몹시 저리긴 하지만 그게 이 손목 터널에서 유발된 저림 증상이 이렇게 타고 이 목까지 이렇게 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발견돼서 목은 전혀 손도 대지 않고 양쪽 손목 터널 증후군만 수술하고 경과가 좋아져서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수술하신 분은 64세 여자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많이 저리고 새벽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봤더니 여기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손에 이 근육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심한 손목 터널 증후군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세히 제가 진찰을 해보고 MRI를 찍고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수술 직후에 여쭤봤더니 저린 게 바로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일단 눈으로 봤을 때 근육이 위축되어 있는지, 여기 또 이 안쪽 여기 손가락 사이 근육이 또 위축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환자한테 이렇게 해서 신경이 눌리게도 해보고, 또 다음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손목을 꽉 눌러가지고 신경이 눌리게 촉발도 해보고요. 여기 신경 지나가는 부분을 탁탁탁탁 쳐서 손이 찌릿찌릿찌릿한지 그런 것도 봅니다. 손목 터널 환자는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 배웠지만, 실제로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를 많이 봤더니 이런 검사하고 두드리는 검사하고 이렇게 눌러보는 검사, 이것들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많이 다르고 환자의 증상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너무 심해서 손의 감각조차 떨어지는 환자인데, 그런 환자 아무리 두드려 봐도 그렇게 찌릿찌릿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경이 많이 손상돼서요. 그리고 손에 힘까지 떨어지는 사람도 심한데, 이런 사람을 뭐 저리냐 안 저리냐 얘기하는 것도 되게 참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답답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 이런 검사들은 다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보셔야 되고, 근육 빠진 것은 다른 증상이 다 없더라도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근전도는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신경이 손목에서 눌렸는지, 팔꿈치에서 눌렸는지, 목에서 눌렸는지, 아니면 이런 쪽은 다 문제가 없는데 뇌에서 오는 병변인지, 그런 것을 가려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단점은 어떤 경우에는 근전도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증상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면 근전도에서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전도에서 심하지 않은데 실제 환자는 매우 심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근전도도 많은 여러 가지 진단의 어떤 복합적인 내용 중에 하나로 봐야 되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다음은 MRI인데요. 오늘 수술하신 분의 MRI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정중신경, 즉 손바닥 쪽에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인데요. 그 신경이 원래 이렇게 타원형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눌린 나머지 거의 일자로 이렇게 보이죠? 눌려서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많이 눌린 상황입니다. 신경이. 그리고 이분은 근육 위축까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의 케이스였고요. 수술을 해드리고 바로 경과가 좋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치료법이 그러면 수술법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약을 먹어볼 수도 있고, 지금 사진에서처럼 주사, 즉 스테로이드 주사나 다른 비슷한 그런 주사를 맞아서 신경 주위에 부어있는 조직들을 붓기를 좀 가라앉힘으로써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여유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는 보통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고 효과가 좀 좋은 편인데요. 문제는 이 MRI 사진을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손목 터널입니다. 우리가 손목 터널, 즉 신경이 지나가는 그 터널인데, 그 터널에 보면 까만 게 힘줄이고요. 그 빨간 게 지금 신경인데, 이쪽으로 주사를 놓게 되면 힘줄에 찔릴 수도 있고, 그 주사 바늘이 신경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힘줄을 찔러서 만약에 힘줄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면 힘줄이 녹아서 끊어질 수가 있고요. 신경에 잘못 놓으면 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고 하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론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는 좀 줄일 수가 있겠지만 100%라고 절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체외충격파나 기타 다른 물리치료가 있는데, 이런 물리치료나 체외충격파도 똑같이
붓기를 가라앉혀서 이 손목 터널을 어느 정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좀 이렇게 좀 덜 빡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의 치료인데요. 이런 치료들이 조금 부종을 가라앉혀서 어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수술이죠.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가장 적절한 치료는 증상이 중등도 이상이면, 아주 경미하지 않으면 수술을 하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괴로울 수가 있고 회복이 느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죠.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술이 아주 좋은 치료라고 했는데 그럼 수술이 만능이냐?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 MRI 사진에서 보시면 파란 테두리가 손목 터널인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 연두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손목 터널을 덮고 있는 인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목 횡인대라고 하는데, 이 손목 횡인대를 절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신경이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이렇게 경피적으로, 그러니까 절개하지 않고 하는 수술은 저 연두색 안쪽으로 이런 바늘을 집어넣어서 거꾸로 이렇게 해서 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위험한 것은 연두색과 그 인대와 그 신경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고 신경이 특히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확히 넣는다고 해도 억지로 그 신경 사이로 막 후비다 보면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은 굉장히 연한 조직인데 그 순두부 정도, 순두부보다 약간 단단한 정도, 그 정도의 그 단단함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술 방법은 손목 터널이 있는 이 손바닥을 이렇게 길게 절개하는 방법인데요. 이 손목 터널을 있는 부분을 이렇게 길게 절개해서 수술하는 방법은 보시다시피 절개가 너무 깁니다. 이 손바닥은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손바닥은 특수한 피부라서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손목 터널이 있는 부위와 혹시라도 신경이 더 눌릴 수 있는 윗부분과 이 아랫부분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과는 좋은 편입니다. 단지 이 상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손을 많이 째기 때문에 부분 마취로는 불가능하고 전신 마취 또는 팔 마취를 해야 됩니다. 수술 후에 당연히 손바닥의 통증이 심하고 오래 갈 수 있죠. 그렇지만 경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술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제가 따로 분류한 이유는 전통적인 그런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과 요새 대부분의 병원에서 하고 있는 최소 절개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정도 이렇게 길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작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대유행이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그렇게 수술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 보시면 수술 후에 그 절개하고 봉합한 사진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의외로 좀 험해 보이고 수술 후에 한참 지났는데도 이렇게 손바닥에 흉터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적게 째다 보니까 손목의 그 횡인대만 절개하는 게 아니라 위쪽과 아래쪽도 다 봐줘야 되는데 이 수술할 때는 위쪽과 즉 손목 부분과 손바닥 부분을 다 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재발이 잘 됩니다. 이게
이거 재발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재수술해 드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적게 절개했지만 뭐 좋다고 선전은 했지만 실제로 손바닥의 회복이 늦는 것은 똑같고 몇 달 동안 고생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신 마취 혹은 팔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보통이죠. 다음은 이제 털보 의사가 직접 수술하는 수술법인데요. 손바닥 절개를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적습니다. 저는 손목만 살짝 절개를 하게 되는데요. 팔 마취를 안 해도 되고 부분 마취만 하고, 손목 절개할 때 부분 마취만 하고 수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수면도 좀 버겁다 그러면은 그냥 부분 마취만 하고 수술을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의 절개법은 수술하고 나서 깁스를 항상 합니다. 이렇게 손목에 보조기를 크게 채워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서 2주, 어떤 사람은 한 4주, 어떤 의사분들은 한 4주까지 깁스를 채워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하는 손목 절개법은 수술하고 나서 깁스를 안 해도 되고 수술 직후부터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수술 직후 후에 통증이 심한 분들이 가끔 있는데 드물고 하루 정도 지나면 거의 생활할 만합니다. 절개도 굉장히 적지만 상처 관리가 굉장히 편한 것이 장점입니다. 수술 후에 통증도 별로 없고 상처도 그냥 반창고, 그냥 데일밴드 같은 거를 하루에 한두 번 갈아 붙이면 됩니다. 경과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을 잘 기억을 하시고 너무 증상이 힘들고 이게 오래 간다면 정확하게 진찰을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정확히 하시고 수술을 혹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 아니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수술을 연구를 했고 독특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아냈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